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돼서 우리 시장에도 좀 악영향을 줬던 미국 증시는 조금 반등이 나왔죠. 오늘은 조금 좀 3대 지수 기준으로 다우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 나스닥 S&P 500 전부 다 1%대 좀 강한 그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요게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좀 중요한 자리였었는데 그쪽에서 조금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 주식시장이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생을 시키는 그런 장이에요. 자, 이거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뭐냐 하면 장 좋을 때 누가 돈 못 법니까? 초등학생 보고 야 주식 사봐 해도 돈을 벌 때가 그런 장이 있죠. 장 좋을 때 얼마 전에 같은 시장 그런 시장에서는 누구나 다 벌 수 있어요. 단 정도의 차이겠죠. 어떤 사람은 더블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50% 벌고 또 어떤 사람은 10%밖에 못 벌고. 지금 우리 이 TV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 전에 그 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도 지금 원금 회복을 다 하고 오히려 수익이 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주식 투자 하시던 분들 중에. 자, 하지만 그거를 회복조차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동학개미라 그러죠.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갖고 올라오는 장밖에 못 보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좀 당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평상시에 장 좋을 때는 그렇게 얼마를 버느냐 그 정도 차이겠지만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거 특히 좀 초보 투자자일수록 시장 분위기에 왔다 갔다 이렇게 휩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지금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계좌는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가는 게 더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는 게 더 간다라는 거는 그 가장 대장주 주도주에 속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날 십몇 프로 가고 이런 걸 갖고 가는 걸 더 간다라고 따라잡는다라면 그 굉장히 고생합니다. 십몇 프로 오른 종목 잡아보면요 상한가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을 보게 되면 그 십몇 프로 정도 오른 종목이 상한가 갈 확률보다는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TV나 이런 데서 나와서 하는 얘기,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자, 상한가 쳤습니다. 그런 거 얘기해 놓고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쵸? 예. 상한가 간 종목만 얘기하는 거예요. 빠진 종목은 아예 쏙 빼놓고. 주식 투자, 제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야, 친구야, 주식은 쌀 때 사야 돼. 왜 비쌀 때, 그럴 때 쫓아가서 그렇게 살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게 맞아요. 자, 그냥 가장 편하게,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자, 보고 실적 대비해서 싼 종목들, 그리고 성장성도 겸비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해서 좀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빨리 많이 벌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안 되죠. 자, 기술적으로 십몇 프로 올라간 거, 그런 것들 따라잡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멍청한 투자예요. 자, 지금 제가 조그만 리딩방 이런 것도 하나 하고 있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난주 금요일 날 히토류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샀어요. 자, 어제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조금 괜찮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꼭 이 TV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확 오르고 난 다음에 이만큼 오르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물리는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가는 게 더 간다. 뭐 10몇 프로 오른 거 따라잡으면 된다. 뭐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되게 쉬운, 무책임하면서도 되게 쉬운 투자 방법인데 주식 투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 일확천금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일확천금이라는 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걸 알고 수익을 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얻어 걸린다 그러죠. 운 좋아서 이런 것들을 잡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그거 다 반납하고 원금까지 반납하죠. 그리고 저 며칠 전에 댓글 달린 게 있었는데 이 토마토에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 솔리드 뭐 그거를 전량 다 매도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글쎄요. 그거 1, 2분기 실적은 안 나오겠죠. 왜? 코로나 때문에 뭐 투자를 못 했으니까. 이 통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투자를 못 했으니까. 하지만 안 하고 되겠습니까? 자,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뭐 저를 잘 아시는 분 같아요. 뭐 솔리드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거 보면. 자,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엊그제 금요일 날 좀 올랐죠. 그리고 어제 또 한 9% 정도나 올라왔어요. 이 토마토에서 저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십니까? 이 토마토에서 제가 있을 때 누가 저보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잘 맞춰주고 시장에 대해서든 종목에 대해서든 그렇게 했습니까? 저보다 나은 사람들 TV 나오는 지금 방송 출연하는 이 토마토뿐만 아니라요. 어디든 간에 저보다 나은 사람들, 저보다 잘 맞춰주는 사람들 없다라는 거 아실 텐데, 자, 그냥, 조금 뭐, 어제도 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뭐 이렇게 조정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들고 가세요. 제가 이 얘기를 좀 지난주에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저런 것들, 뭐 볼코룰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증권거래세 세금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누가 제일 잘하는지 그것만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아실 것 같은데 자, 저거, 일단 뭐 그 얘기는 뭐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 자, 해외 증시 동향 뉴스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매우 불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직접 지원이 장기 위험을 완화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또 돈 더 풀어라. 뭐 이런 얘기죠. 정부에서도 돈 풀어라.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 CNBC 쪽에서 미국 대기업 CEO들을 한테 그 저거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을 물어봤어요. 영향력을 물어보니까 미국 대기업 CEO들 같은 경우는 내년 말 정도까지는 뭐 좀 이어질 텐데 뭐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뭐 백신 나오고 뭐 치료제 지금 많이 개발되고 그러니까 뭐 이때쯤이면 이분들 말대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오늘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또 일정이 하나 있죠. 자, 중국의 전인대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여기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를 시킬 것 같아요. 자, 뭐 이거 어기는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처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 자,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뭐 7월 1일부터 바로 내일부터죠. 바로 시행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뭐 외신 기사들도 좀 있는데요. 자, 이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미국이 또 가만히는 안 있겠죠. 진짜 하든 안 하든 간에 뭐 한 확 질러 대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은 시장의 변동성 요인들 뭐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무역 분쟁 관련해 갖고 히토류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네요.
중국이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중국이 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건 전에부터 나온 얘기였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자, 장기적으로 히토류를 차단했을 때 미국엔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재앙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 히토류가 지금 중국이 뭐 거의 다 그냥 글로벌 저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게 각국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안 하죠.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뭐 어떤 그런 다른 방법을 찾겠죠. 장기화가 될 것 같으면. 뭐 근데 뭐 요런 내용이 있었고, 자, 저 미국의 대표 셰일 업체 중에 하나죠. 체서피크라는 회사. 이게 한때 셰일 오일의 셰일 업체 2위까지도 갔던 기업입니다. 자, 이 회사가 저유가로 인한 파산 보호 신청을 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시아 증시들 어제 뭐 보셨듯이 그렇게 크게 좋지가 않았었죠. 자, 중국이 뭐 0.6%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홍콩이 1.01% 정도 하락 마감. 대만도 뭐 한 1%대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주말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 급락에 영향을 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미국 증시 한번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2.3% 정도 상승, S&P 500이 1.47% 정도 상승, 나스닥이 1.2%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다우가 가장 크게 올랐는데 여기는 보잉이라는 회사가 뭐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미국 시장 장 끝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쪽에도 영향을 줄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뭐 실적이 잘 나와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증시 아침에 출발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줄 걸로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시장 10분 봉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좀 아침에는 조금 불안하게 출발했죠. 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 출발했다가 이내 뭐 좀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요거는 미국 쪽에 주택 지표가 잘 나왔어요. 주택 지표가 잘 나왔고, 이 코로나19 환자가 4만 명 정도 이상이었었는데 뭐 3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왔다. 근데 이건 뭐 들쭉날쭉하는 거니까 믿을 건 못 되죠. 언제 또 늘어날지도 모르는 거고요. 또 어떻게 줄어들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좀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었고, 자, 장 막판에 또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건 아마도 오늘 저녁에 제롬 파월 의장하고 저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뭐 이렇게 좀 토론하는, 같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 부양책 관련되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저 뉴스하고 해외 시장 일봉은 일단 간략하게 볼까요? 자, 나스닥 일봉을 한번 간략하게 보면, 자, 지금 중요한 자리였었는데 22평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깨도 한 번에 깨진 않죠. 자, 깼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 과정, 뭐 그런 과정에 있는데, 자, 지금 더 중요한 거, 지금 신경을 바짝 쓰고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부터예요. 자, 이거는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워낙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깨도 한 번에 깨진 않고 회복하는 움직임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제대로 못 움직여 준다라면, 이 좀 시간이 조금 지난다라면 이 20선 자체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게 되니까, 자, 지금부터 이 해외 시장 쪽 요쪽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우나 S&P 쪽에서는 아일랜드 갭, 이걸 못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하던 대로. 뭐 하던 대로 했으면 아시죠? 개인 매수, 기관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도 어제는 조금 매도를 했네요. 자, 외국인이 2,300억, 기관이 3,500억 정도 순매도하고 개인이 5,700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2,250억 매수, 외국인이 949억 매도, 기관이 1,245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선물시장 한번 보면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조금 샀어요. 254억 정도 샀는데, 뭐 규모가 254억이면 선물시장에서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 뭐 요런 구도네요. 자,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콜 8억 매도,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콜 18억 매수. 자, 외국인들은 매도, 금융투자는 매수. 자, 요런 구도고요. 푸 쪽에서는 똑같이 매도를 했네요. 외국인 34억 매도, 금융투자는 14억 매도. 자, 풋 매도가 이렇게 규모가 좀 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뭐 기술적 반등 정도, 그 정도는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움직임을 염두에 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저 10분봉을,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일단 어제 흐름부터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조금 힘든 그런 하루였었죠. 자, 보시게 되면 뭐 아침부터 갭으로 이렇게 다운돼서 시작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뭐 조금 반등 시도는, 장 초반에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그 제대로 된 반등 시도를 못하고 계속해서 뭐 하루 종일 밀린 시장이다, 요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자, 요거는 뭐 조금 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조금 좀 오늘이네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자, 오늘 정도면 이게 22평선이 꺾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미국 시장 나스닥 차트를 보셨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강하게 살아 있었죠.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맥락으로 미국장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강하게 살아 있었죠. 자, 이때 한번 깼지만 회복한 이유가 20선이 강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회복을 한 거고요. 그 이후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20선 자체가 아래쪽으로 조금 기울기 자체가 밋밋해지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자리로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주에 좀 그런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자, 그런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지나면 이제 20선 자체가 내일 정도에는 내려오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22평선 자체는 올라갈 때는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거였고요. 자, 그렇다고 폭락 뭐 이런 거는, 이런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왜? 뭔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연준이나 미국 정부나 뭐 우리나라 정부나 이 코로나에 대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처럼 이렇게 망가지도록 두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와서 시작하겠죠. 하지만 이 좀 방향성이 꺾이려고 하는 이 22평선 자체가 조금 이제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속 지지선 역할을 하는 든든한 우군이었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는 적군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걸 돌파를 하고 또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괜찮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이성적으로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좀 이성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좌에 뭐 약간의 현금도 보유해 두시고요. 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가죠. 뭐 그런 부분들, 뭐 실적 호전주들 이런 것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 뭐 제가 조금 리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뭐 그쪽에서는 히스토리 관련되는 그런 종목을 지난 금요일날 조금 매수를 했는데, 요거는 상황 봐서 뭐 오늘 뭐 장중에도 계속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꺾이지 않는다라면
굳이 뭐 팔 필요는 없겠죠. 내일 정도에 팔아도 될 거고. 하지만 뭐 움직임들이 조금 둔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오늘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요런 매매를 하시려면 뭐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힌트야 얼마든지 있었죠. 제가 이 얘기도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자,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이 오늘 통과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니까요. 뭐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조금 뭐 오늘은 자,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시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뭐 저 21평선 올라오는 거 기준으로 21평선이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또 조금 밑에서 받치는 60선, 120선, 240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뭐 그런 것들은 또 단기적으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호전주에 대해서 매수를 하셔갖고 좀 들고 가시든가 아니면 이런 자리를 잘 찾으셔야 돼요. 짧은 매매를 하시려면. 그리고 이슈들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보시면 뭐 특별하게 대응하는데 무리는 없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